달빛 이야기 극장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 스튜디오 은젤 도서를 찾아라. 달빛 이야기 극장을 제공하는 스튜디오 은젤은 현재까지 총 3권의 도서를 출판했는데요. 신비한 502 잡화점, 신비한 502 잡화점 먹는 안경, 그리고 달빛 이야기 극장 민담편입니다. 이 3권 중 한 권이라도 소장하고 계신 인증샷 또는 가까운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발견한 도서 인증샷을 찍어 보내주세요. 미션을 완수한 선착순 20분께는 신비한 502 잡화점 먹는 안경 또는 달빛 이야기 극장 민담편 중 받고 싶은 도서 한 권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도서 수령 후 후기 작성 의무 같은 거 없습니다. 다만 이벤트 선정되어서 기분이 좋으시다면 주변에 이 책 재미있더라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될 테니까요. 이벤트 참여 링크는 영상 고정 댓글란, 댓글이 열리지 않는 영상의 경우는 커뮤니티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덕수라는 이름의 아이가 살았다. 그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덕수의 어머니는 몸이 편치 않았다.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새벽이면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낮에는 남의 집 논반디를 거들며 부지런히 돈을 벌었다. 품삯을 받는 날이면 덕수는 제일 먼저 어머니 약부터 샀다. 약을 사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았기에 덕수는 늘 근근히 끼니를 때우며 지냈다. 마을에 있는 서당 훈장은 그런 덕수를 기특히 여겼다. 덕분에 덕수는 돈을 내지 않고도 서당에 다니며 글 공부를 배울 수 있었다. 서당에는 덕수 외에도 도현, 성복, 춘보라는 이름의 또래 남자아이들이 다니고 있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자신들과 다르게 남루한 모습의 덕수를 짓궂게 놀리곤 했다. 그러나 덕수는 빙그레 웃을 뿐 절대 화를 내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이 돈을 내고 서당을 다니는 덕에 자신처럼 가난한 이가 공짜로 글을 배울 수 있으니 덕수는 자신을 놀리는 아이들에게조차도 감사한 마음뿐이었다. 그는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아이들의 먹을 대신 갈아주거나 벼루를 씻어주었으며 겨울이면 제일 먼저 서당에 도착해 훈장님 대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일을 했다. 또한 비가 많이 와서 개울물이 불어난 날에는 친구들을 업어서 개울을 건너주기도 했다. 내 바지는 낡디 낡아서 물에 젖어도 아무 상관없단다. 젖으면 말리면 되지 뭐. 너희들은 내가 건너줄 테니 걱정 마라. 그러다 보니 덕수를 놀리던 도현, 성복, 춘보도 어느새 덕수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넷은 둘도 없이 가까운 벗이 되었다. 세월은 흘러 이들이 혼인할 나이가 되었다. 집안이 넉넉한 도현, 성복, 춘보는 하나 둘 장가를 갔지만 덕수만큼은 여전히 홀어머니를 모시며 작은 초가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 덕수를 바라보는 도현, 성복, 춘보의 마음이 좋지 않았다. 하루는 이들끼리 모여 술 한잔을 기울이며 도현이 말했다. 우리 중 가장 착한 덕수가 아직도 혼자라는 게 나는 영 마음에 걸린다네. 성복과 춘보도 고개를 끄덕였다. 성복이 말했다. 덕수같이 바른 사내가 세상에 몇이나 있겠는가. 그런데 참 문제는 돈이지. 춘보도 말을 얹었다. 덕수가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다 해도 아무 살림살이도 없는 초가집 딸랑 한 채 가지고는 혼인을 시키기가 어려울 걸세. 셋은 그렇게 말하고는 술을 한 잔 들이키더니 말을 이었다. 내가 장롱을 맡겠네. 나는 절구와 술을 가져오겠네. 나는 소 한 마리를 끌어오겠네. 소를? 참말인가?
그럼 참말이지. 인심 한번 후 하구만. 좋네. 또 무엇이 필요하겠나? 그릇. 아, 이불도 필요하겠군. 그것들도 내가 맡겠네. 춘보가 씩 웃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가 힘을 모아 덕수를 장가 보내보세. 셋은 다시 한번 짠을 하고 술을 들이켰다. 그들은 그렇게 집집마다 물건을 조금씩 가져와 덕수의 집을 채웠다. 초가집은 여전히 낡았지만 이제 정갈하게 살림살이들이 마련되고 좁은 마당이지만 소 한 마리까지 묶여 있으니 그럴싸했다. 중매쟁이는 집을 둘러본 뒤 말했다. 이만하면 살림은 알뜰하고 무엇보다 총각의 인물과 인품이 참 좋아 보이니 참한 신부감과 맺어지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덕수는 중매쟁이가 자신의 집을 떠난 뒤 벗들에게 말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것이 아닌 것들로 여인을 꿰어 혼인하면 어쩌자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없던 일로 하세. 그러나 중매쟁이를 뒤쫓아가려는 덕수를 벗들이 꽉 붙잡고 말했다. 우리가 자네에게 준 것인데 왜 자네 것이 아닌가? 아니네. 어찌 이런 큰 것들을 그냥 받을 수 있겠는가? 자네를 향한 우정의 정표쯤으로 생각하게. 그래, 우리가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네. 이런 것 없어도 자네들의 마음을 알 수 있다네. 덕수가 한사코 사양하니 도현이 잠시 생각 후 입을 열었다. 그냥 받는 게 영 자네 마음이 불편하다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만일 자네가 혼인을 하게 된다면 말일세. 첫날 밤에 새색시가 자네에게 먼저 말을 걸게 하게. 색시가 먼저 말을 걸도록 하라고? 그래, 자네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도 색시가 먼저 말을 건다면 우리의 선의를 아무 말 않고 받아주는 것이네.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자네들도 알겠지만 난 숙기가 없어 여인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새색시가 내게 먼저 말을 걸게 만들 재주도 없다네. 그러면 더더욱 잘 되었구만. 자네는 우리가 주는 것들을 차마 받을 수 없다면서. 그러면 실패하고 돌려주면 될 일 아닌가?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내게 시집 온 여인이 곤란해질 것이 아닌가. 그냥 일을 벌이기 전에 지금이라도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에헤이! 자꾸 선의를 거절할 생각만 말고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게. 첫날 밤에 새색시가 먼저 말 걸게 하기, 알겠나?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덕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덕수의 혼례날이 찾아왔다. 자신은 혼례를 올릴 처지가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던 덕수도 막상 고운 신부를 마주보니 가슴이 쿵쿵 뛰었다. 잔치가 끝나고 신랑과 신부는 신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친구들은 방문 옆 벽에 몰래 기대 귀를 기울였다. 신방 안은 고요하기만 했다. 친구들이 신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 하던 때에 방 안에서 덕수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신부 역시 신랑의 눈치를 살피며 얼굴을 붉히고 있을 뿐이었다. 한편 덕수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자신에게 시집 온 신부와 잘 살려면 친구들이 준 선의를 잘 받고 잘 보답해야 했다. 그러려면 친구들이 건 조건대로 색시가 먼저 자신에게 말을 걸도록 해야 하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 보니 식을 치르느라 긴장했던 것이 풀리며 졸음이 몰려오는 것이었다. 덕수는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다. 얼마 뒤 덕수의 코에서 도롱도롱 작게 코 고는 소리가 나니 신부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첫날 밤에 저렇게 졸아버릴 것이 뭐람? 그러나 그녀도 체면을 지켜야 했기에 차마 먼저 신랑에게 말을 걸어 깨울 수가 없었다. 이대로 자신도 잠들어야 하나 생각하며 조심스레 이불을 펴던 때였다. 덕수가 갑자기 꾸벅꾸벅 고개를 떨구기 시작했다. 그는 촛불 가까이에 앉아있던 탓에 꾸벅거릴 때마다 거의 눈썹이 불꽃 쪽으로 조금씩 가까워졌다. 이불을 만지작거리던 신부가 문득 신랑 쪽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그의 눈썹은 불꽃에 거의 맞닿아 있었다. 깜짝 놀란 신부가 자신도 모르게 다급히 외쳤다. 눈썹 타요! 그 한마디가 신방을 가득 메운 순간 덕수는 깜짝 놀라 화들짝 잠에서 깼고 문 밖에서 엿듣던 친구들은 서로 입을 틀어막고 웃음을 참느라 혼이 났다. 들었나? 새색시가 먼저 말했구만. 이거 자신 없는 척 하더니 우리가 한 방 먹은 것 아닌가? 셋은 그렇게 낄낄대며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다. 한편 덕수는 신부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지금 덕수의 집에 있는 살림살이들은 대부분 친구들이 혼례 선물로 준 것이라는 말을 들은 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아버지께 듣기로는 서방님께서 성실하기로는 마을에서 으뜸이신 분이라 하였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돈은 부지런히 벌면 모을 수 있고 요행에 의해 하루아침에 얻어지기도 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벗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토록 서방님을 진심으로 위하는 벗들을 두신 것을 보니 서방님께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훌륭하신 분인 듯합니다. 그리 생각해주니 참으로 고맙소. 부자라 해도 마음은 가난한 이들도 참으로 많습니다만 서방님께서는 그야말로 진정한 부자이십니다. 이런 조가집에 사는 부자도 있어? 가난한 부자이지요? 허허허허. 이후 부부는 친구들이 마련해준 소와 쟁기로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고 해마다 살림은 조금씩 늘어갔다. 덕수와 벗들은 그렇게 서로 은혜를 베풀고 보답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우리 아이의 독서 습관을 위한 달빛 이야기 극장 민단편 도서도 잊지 마세요.